국가보안법 한번 해볼게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자, 일단 사실은 여기 조문 자체도 몇 개 안 되고요. 내용도 몇 개 없어요. 뭐 있습니까? 일단 우리 1조 이 법을 만든 목적 됐고 2조에 보면 반국가단체라 해가지고 정의를 해놨죠. 반국가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이 정도는 암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조차 암기 안 하는 애들은 없는 거죠. 뭐가 있어야 뭘 하지 이거는. 예. 자, 반국가단체 뭡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그렇죠? 어디에다가? 국내외에.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임인데 뭐가 있어야 된다? 지휘 통솔 체제가 있어야 되죠.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싫어 하고 모인 그냥 친구들끼리 모인 이거는 반국가단체가 안 됩니다. 왜? 지휘 통솔 체제가 없기 때문에. 지휘 통솔 체제가 있어야 뭐다? 반국가단체로서 뭔가 조직을 갖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단체하고 반국가단체는 일단 반국가단체가 있고 존재를 하고 반국가단체를 지지하고 선동하고 선전하고 반국가단체를 추종하는 세력이 뭐다? 이적단체입니다. 이적, 적을 이롭게 한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적단체는 지휘통솔체제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만 있어도 이적단체가 돼요. 근데 반국가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지휘통솔체제가 있어요.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거는요. 재질이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단체가 잡혀왔어요. 그러면 이게 반국가단체인지 이적단체인지 판사가 판단을 하겠지요. 이 요건에 따라서 법에 있는 요건. 됐습니까? 그래서 반국가단체란 오케이.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거기 1869번에 나와 있죠? 반국가단체라 하면 그렇죠?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1869번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목적이 뭐라고요? 참칭은 국가처럼 우리나라인 것처럼 한다는 것이고 변란은 국가를 아예 뒤엎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참칭하거나 변란할 목적으로 국내외의 어떤 결사, 집단인데 그냥 집단 갖고는 안 되고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그런 단체를 반국가단체. 그래서 대표적인 반국가단체가 북한 괴뢰 집단, 거기가 반국가단체예요. 오케이. 자, 요거 일단 잡아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제 3조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자리가 좁으니까 그냥 숫자만 쓸게요. 3조. 3조가 뭐 있습니까? 반국가 단체 구성 가입 권유죄. 요게 이제 3조에 적혀 있고요. 이 쭉 나와야 돼요. 반, 목, 자, 잠, 반목자잠 4, 5, 6 그리고 7조는 77 맞은 애들 찬양 고무죄 북한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리고 8조는요 8도가 회합한다 해가지고 회합통신죄 9조는 인명구조 도와준다 뭘 도와준다 편의 제공 그리고 10조 조용히 그렇죠 불고지죄 그리고 11조 불특무 이 정도가 나와야 돼 이렇게 반목자잠 그리고 7조 77 맞은 애들 북한 좋아 찬양하는 애들 회합통신죄 8도가 다 회합한다 만난다 그리고 9조 인명구조 편의 제공 그리고 10조 불거지죄 불특무 얘네들 불특무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딱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예 일단 다 적어봅시다 예, 목적수행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여기 5조에는 금품수수죄도 같이 있고요. 예, 잠입탈출죄 그리고 찬양 고무등해죄 찬양
고무등재 등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적단체 구성하는 죄도 있고요. 오케이. 자, 회합, 통신죄, 편의, 제공죄, 불고지죄, 특수직무, 유기죄, 무고, 날조죄. 일단 국가보안법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이거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친구들은 그냥 버리세요. 하겠다라고 의지가 있으면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예, 요약 강의하고 요약 강의, 기출천재 강의 한 서너 강만 딱 들으면 기출문제 풀이까지 다 됩니다. 예. 하여튼 하실 분들만 하세요. 그리고 이걸 제명을 굳이 뭐 달달달달달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객관식이기 때문에 의미만 알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죄송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보다 센 범죄입니다. 오케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얘가 간첩이야. 예. 반국가단체의 그렇죠?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예, 쉽게 말해서 간첩입니다. 간첩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형법상 단순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 예.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형법보다 더 세게 처벌하겠다라고 죄명을 따로 정해놓은 겁니다. 특별법입니다. 오케이. 자, 자진지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다? 주체가 간첩이 아니라 일반인입니다. 목적수행죄는 주체가 행위를 한 사람이 간첩일 때 적용되는 범죄고 얘는 일반인이 간첩 도와주려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렇죠? 행위는 똑같아. 둘 다 행위는 똑같은데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둘 다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물론 죄명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 행위 주체에 제한이 있는 범죄, 없는 범죄 이것도 외우잖아요. 외울 게 아니라니까. 죄명만 제대로 알면 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간첩만이 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간첩은 될 수가 없죠. 일반인만이 자진지원죄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첩이든 일반인이든 뭐 제한 없이 누구나 이 범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한이 있는 애들이. 예, 둘 다 지금 주체에 제한이 있다. 뭐 두 문자로 외우면 목자, 이특직 뭐 외우긴 하는데 목자 됐고 이는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등에 이적단체 구성원의 그렇죠? 이적단체 구성원이어야만 허위날조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날조 유포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적단체 구성원이어야지만 그렇죠? 그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 하나 있고 목자, 이특직 뭐 특수직무유기죄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만 이 범죄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무고날조죄는 또 뭐다? 직권, 남용, 무고날조죄. 오케이. 여기도 직권, 특별한 직권이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이 특수직무나 이 직권은 어떤 애들입니까? 범죄수사나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대표적으로 우리 경찰관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뭐 국정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뭐 검찰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직무를 유기한다라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될 수가 없어요, 이 범죄가. 그러니까 이 의미만 알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 가지고 아주 베베 꼬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국가보안법은 세기 때문에 3조부터 그렇죠. 10조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연장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셉니다. 그렇죠? 경찰 단계에서도 10일 연장할 1차 연장할 수 있고 검사는 2차까지 연장. 그래서 최대 며칠? 50일. 그런데 여기 7조하고 10조 얘네는 위헌 판결을 받았다. 비례에 맞지 않다. 죄질에 비해서 너무 세다. 비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위헌이다. 얘네들은 그냥 일반 형사사건처럼 최대 30일까지만 해야 된다. 자, 됐죠? 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뭘 대단한 무슨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찬양고무죄는 하나 더 위헌 판결 받았죠. 뭘 받았습니까? 우리 재범자 특수가중. 우리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뭐 재범 저지르고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누범으로 가중이 되는데 여기는 뭐다? 5년.
범위가 일단 길고 그리고 재범을 저지르면 어떻게 한다? 최고 사형까지도 형을 때릴 수 있어요. 무조건 사형이라는 게 아니라 법정형으로는 최대 사형까지도 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사사건보다 재범 저질렀을 때 세다는 거죠. 그런데 찬양 고무죄는 북한 좋아 요런 거 한 애들이기 때문에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재범자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이것도 위헌이다라고 해서 얘는 위헌 판결을 2개 받았다. 요 정도. 내가 진짜 출제위원회 무조건 내버린다 그냥. 자, 어쨌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3조부터 10조까지는 원래 구속기간 연장 대상 범죄인데 요 7조하고 10조는 위헌 판결 받았기 때문에 50일까지 연장이 안 된다. 그리고 11조하고 12조는 뭐다?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한다. 50일 연장되는 범죄가 아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편의제공죄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편의제공죄. 편의제공죄는 어떤 애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준다? 자,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주체. 편의를 제공받는 애들이 객체겠죠. 받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편의를 제공받는다? 요렇게. 3조부터 8조. 요 아이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줘야 편의제공죄가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 불고지죄나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요 아이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면 이거는 편의 제공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오케이? 요 아이들 3조부터 8조의 아이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을 때 이 녀석 편의 제공죄야 라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아예 편의 제공죄의 상대방이 안 됩니다. 그럼 얘네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건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됐죠? 그리고 편의 제공죄는 다시 무기류 제공이 있고 그렇죠? 단순 또는 기타 편의 제공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쁜 애다? 무기류 제공하는 애가 더 나쁜 애예요. 그래서 얘는 미수도 처벌하고 예비 음모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세게 처벌하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들은 미수,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다. 오케이, 요렇게 일단 잡고 가셔야 돼요. 원칙이 미수, 음모, 예비 음모 다 처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 처벌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반, 모, 자, 잠, 편, 이. 요 정도로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에서는 반 국가단체 구성죄하고 가입죄. 얘네들까지만 미수, 예비, 음모 다 처벌하고 가입권유죄. 가입권유죄는 미수까지만 처벌합니다. 예비, 음모는 처벌 안 합니다. 그리고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탈출죄, 편의제공죄. 편의제공죄 중에서 무기류 편의제공죄만 미수, 예비, 음모까지 처벌하고 단순 편의제공죄는 미수까지만 처벌합니다. 예비, 음모까지는 처벌 안 해요. 얘보다는 좀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적단체, 이적단체는요. 구성죄, 가입죄만 있어요. 여기는 가입 권유죄 자체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 둘 다 단체는 단체인데 단체는 구성죄하고 가입죄까지만 미수, 예비, 음모 처벌하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좀 이따가 또 문제 나올 겁니다. 문장을 또 잘 읽어야 돼. 이건 외웠는데 문장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또 틀려. 자, 어쨌든 자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미수까지만 처벌해. 미수만. 또 참고로 또 미수만 처벌한다니까 어떤 애들이 있냐면 기수는 처벌 안 하냐고. 기수는 당연히 처벌하죠. 그렇죠? 기수가 됐다. 그럼 당연히 처벌합니다. 오케이. 지금 미수 예비 음모 따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그리고 이제 불특무. 예. 불특무. 요 세 가지. 얘네들은 뭐예요? 미수도 처벌 안 하고 예비 음모도 처벌 안 하고 오로지 기수만 처벌합니다. 오케이.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얘네들은 미수도 처벌 안 하고 예비 음모도 처벌 안 하고 기수만 처벌한다. 기수만. 그러면 얘네들하고 얘네들 빼고 남은 애들이 다 이쪽에. 나머지 애들은 미수까지만 처벌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잘 외워둘 게 이겁니다. 이거하고 요거. 이걸 뭐 외우시기 힘들다고. 그리고 또 하나. 국가보안법에서 특히 말하면 이제 간첩들이니까 잡기가 힘드니까 어때요? 자수하면 감면을 시켜줍니다. 필요적 감면해야 자수할까요? 임의적 감면해야 자수할까요?
반드시 감면해준다고 해야 자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필요적 감면. 필요적 감면. 반드시 얘는 감해주거나 면제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줍니다. 반드시. 어떤 애들이에요? 불, 자, 방. 불고지죄. 불고지죄도 이게 재질이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신고만 안 한 거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자수했다. 자수. 그리고 또 방해는 내가 간첩인데 다른 간첩하는 거를 고발하거나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필요적 감면. 됐나요? 임의적 감면 있죠. 임의적 감면. 임의적 감면. 여기는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입니까? 예, 뭐 단, 특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단순, 그렇죠. 편의, 제공죄. 이것도 뭐예요? 얘가 막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간첩이 왔는데 보니까 간첩이 아는 사람이야. 뭐 도와달라고 했는데 또 쌩까기도 뭐 하고. 응? 친족 관계일 때. 오케이. 그리고 특수지무 유기죄도 마찬가지죠. 내 경찰인데 간첩으로 잡혀온 사람 보니까 우리 친척 형이야. 아는 사람이에요. 친족 관계, 친족 관계. 어때요? 빡세게 수사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이고 그래. 니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네. 친족 관계라서 그러네. 그래서 임의적 감면할 수 있다.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이 정도 외워야죠. 이 정도. 아우, 이거 하기 싫다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있을까요? 됐죠. 뭐 이 정도. 아까 그래서 행위 주체에 제한이 있는 사람, 요 치권 가진 사람.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딱 요런 사람들만 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 유포죄. 이적단체 구성원이어야 그렇죠? 이 범죄가 된다는 거. 그랬더니 또 어떤 아이들 중에 또 머리 좀 많이 생각해가지고 이적단체 구성원 되는 데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간첩도 이적단체 구성원 될 수 있고 일반인도 이적단체 구성원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행위주체 제한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 네 말이 맞는데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다. 왜? 누구나 이적단체 구성원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범죄가 되려면 일단 뭐 한다? 이적단체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이적단체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죄를 저지를 당시에. 됐나요? 자. 그리고 목적수행죄는 간첩만. 자진지원죄는 그렇죠? 일반인만. 뭐 요런 식입니다. 요 정도 암기하고 이제 시작하면 할 게 없잖아요, 별로. 예. 그러면 자, 문제 바바박 치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으쌰. 어때요, 여러분들? 요 정도 암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버릴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겨우 이 정도도 암기 안 한다고. 공부 때려쳐야지,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아니면 스스로 그냥 개빡대가리라고 인정하고 그냥 공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를 마요. 이것도 내가 못 외우겠다. 그러면 진짜 공부 안 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됐습니까? Are you ready? 자, 여러분 문제 볼게요. 국가보안법. 유기징역 선고할 때 장 쪽에서 자격정지 병가할 수 있다. 예. 징역형 선고할 때 자격정지 병가할 수 있습니다. 예. 징역도 때리고 자격정지도 때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병가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적단체. 아까 자, 요거 이제 학생이 물어봅니다. 이적단체는 어떤 단체라고 했습니까? 반국가단체를 찬양, 선전, 선동. 반국가단체 추종하는 애들이에요. 틀렸죠? 이적단체는 이런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어떤 단체? 반국가단체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1854에 해설을 자, 또 해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반국가단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더니 선생님, 반국가단체는 지휘통솔체제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거 해설 틀린 거 아닙니까? 좀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목적만 이야기한 거잖아. 목적만. 반국가단체 목적은 뭐라고요? 정부 참칭, 국가 변란. 목적이 이렇다고 이 사람아. 반국가단체 전체를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얼마나 못하는지 그렇죠? 오케이, 좀 심각합니다. 이런 거. 목적만 따졌을 때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반국가단체 짓을 했다 해가지고 기소가 된 거예요. 재판에 넘어왔어요. 그럼 판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반국가단체인지 아닌지.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법 조문을 기준으로 여기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자, 얘네들 단체 이름을 볼 겁니다. 단체 이름이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지. 그럼 정부를 참칭한다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부 이름 똑같이 써야 된다. 비스무리하면 된다? 비스무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구성요건 하나 해당됐네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형법처럼. 그리고 별난은 어떤 정도로 별난이다? 이런 게 법 해석 아닙니까? 그렇죠? 별난은 뭐다? 대통령을 죽였다. 국무총리를 죽였다. 사람 몇 명 죽이거나 사람 몇 명 바꾼 거 가지고는 별난이라고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아예 국가 체제를 뒤엎어버려야 됩니다. 됐나요? 파괴. 그 정도가 돼야 별난이다. 그럼 그 정도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 정도 짓을 못했다라면 이건 별난이 아닌데? 그렇다면 반국가 단체까지는 아닌데? 라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기수가 아니라 한 미수 정도 되거나 뭐 예비윤모가 된다거나 뭐 하여튼 따지겠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문은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이거 보시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위반의 죄를 범하는 자수한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되죠? 아까 여기 불자방, 불자방, 불나방 생각하시면 돼요. 불나방. 불에 뛰어들면 반드시 타 죽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요거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되죠. 이것도 암기 안 하셔도 자수한다 그러면 무조건 감경해줘야 자수할 거 아닙니까? 간첩이 야, 너 자수하면 감경해줄 수 있어. 한번 자수해봐. 이렇게 하면 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목적 수행죄 주체는 이런 죄를 행위하는 사람. 오케이. 어떤 사람이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얘가 이제 우리가 줄여서 그냥 간첩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만이 목적 수행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요.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뭐 외국 사람이라든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행위 주체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라는 말 의미가 뭡니까? 아무나 된다. 특정 사람만 된다? 특정 사람만 된다. 이 소리잖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고의범만 처벌한다. 예, 고의범만. 고의가 있어야 돼요. 나 모르고 간첩인지 몰랐다. 이건 죄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공소보류라는 게 있죠. 공소유예 아닙니다. 이거는 의미상은 기소유예랑 비슷한데 검사가마다 얘를 공소제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몇 년? 2년. 여기는 자, 우리 형법에서는 기소유예를 할 때, 형소법에서는 기소유예할 때 범죄마다 어때요? 기소유예 기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기소유예 1년 할 때도 있고 기소유예 2년 할 때도 있고.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 국가보안법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공소보류를 하면 그냥 무조건 2년입니다. 통일. 됐죠? 오케이. 그래서 2년이 경과하면 소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형소법과 또 다른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뭡니까? 형소법에서는 기소유예를 하면 뭡니까? 새로 얘를 체포나 구속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범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근데 여기는 뭐다? 그런 거 없어도 너 이 새끼 안 돼. 하고 땡겨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는 아니고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냐면 공소 보류 받은 기간 동안 얘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위반했다라면 어떻다? 다시 재구속할 수 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검사 재량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인으로 출석 안 하면 뭐다?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그렇죠. 영장 받아가지고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예, 요거 2회. 3회까지도 안 간다. 2회. 그만큼 빡세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은. 자, 그리고 수사를 계속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아니죠.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X. 그래서 최대 며칠이다? 50일. 그래서 제가 본 수업할 때 막 이야기 드리잖아요. 옛날에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봤습니까 혹시? 변호인 영화 보세요. 경찰 되실 분들이라면 내가 봤을 때 그거 꼭 좀 보는 게 좋아요. 예, 그게 국가보안법 사건이잖아요. 임시환입니까? 임시환인가? 그 왜 대학생 역할 나오는 거 국밥집 아들 해가지고 걔가 잡혀가는 장면 있잖아요. 어떤 장면에서 잡혀갑니까?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책 읽다가 잡혀가잖아요. 막 경찰들 막 다다다 와가지고 막
그게 무슨 죄로 그럼 잡혀가는 걸까요? 이 중에서. 찬양 고무죄에 해당되는. 북한을 찬양하는 책을 읽으면서 북한을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애들. 니네는 찬양 고무죄.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막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막 수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판할 때 그러잖아요. 이런 순진무관 대학생을 말이야, 2달 가까이 잡아놓고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이제 그 경찰로 나온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연기자. 뭐 하여튼 걔가 이 변호사 양반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알아? 이러면서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 사건이야. 국가보안법 사건은 아까 최대 며칠까지? 50일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근 2달까지도 뭡니까? 구속 수사가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헌 판결이 떨어집니다. 너무 오바다. 찬양금. 그 정도 한 애들을 2달까지 잡아두는 건 이건 오바다. 비례에 맞지 않는다. 됐습니까? 요렇게 내가 설명을 너무도 자세하게 마음에 와닿도록 해드리는데 이거 하기 싫다. 그냥 네가 하기 싫은 거지. 예. 하기 싫으면 합격도 하기 싫은 겁니다. 정말로 합격하고 싶다라면 하기 싫단 말이 안 나오지. 이거 하나라도 더 하겠다라고 해야죠. 이 정도도 못 해낼 능력이라면 경찰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정도도 못한다 빡대가리라면 경찰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예. 미안합니다. 너무 빡세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안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찔린 사람은 그런 놈이야. 맞잖아.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불고지죄. 불고지죄 5년 이하 징역. 여기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이거 난 이런 거 출제하는 놈들은 진짜 빡대가리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진짜 이거는 진짜 5년 이하 징역 보내야 되는 이 출제자를 5년 이하 징역을 보내야 됩니다. 자, 어쨌든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래요. 예, 그만큼 뭐다? 얘가 죄질이 무거운 애다, 가벼운 애다? 가벼운 애다. 예, 뭐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물론 5년 이하 징역을 때릴 수도 있지만 뭐다? 얘는 선택적으로 벌금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가볍다. 불고지죄. 됐나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에서 유일하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게 얘입니다. 다른 애들은 그렇게 선택형이 아니에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불고지죄.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 여기서 대상이 된다는 범죄는 뭡니까? 요 범죄를 신고 안 해야 뭐다? 불고지죄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범죄 모든 게 아니고요. 만약에 무고날조죄를 내가 신고 안 하면 불고지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특수직무유기죄 내가 알았어요. 저 녀석 특수직무유기하고 있네. 저 녀석 신고 안 한다고 불고지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범죄를 알고도 신고 안 해야 불고지죄가 된다? 그렇죠. 여기 반목자. 요 세 가지 범죄. 요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내가 알고도 신고를 안 했을 때에 불고지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집중.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 하나.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반목자가 나오죠. 선생님, 이거하고 뭡니까? 잘 들어 임마. 이거는 아까 여기 있는 애들은 뭐예요? 미수도 처벌하고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고. 이 자체의 범죄에 대해서. 오케이? 지금 반목자한 건 뭐야?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고도 신고 안 하면 불고지죄 되는 범죄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수냐 예비 음모냐 상관이 없어요. 미수를 저지른 애들 알고도 신고 안 해도 불고지죄가 되고, 이걸 기수를 저지른 애를 신고 안 해도 불고지죄가 되고, 불고지죄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수냐 기수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오케이? 이렇게 제가 수업을 또 해드린데도 항상 헷갈려 하십니다. 이건 집중력 부재. 오케이?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의 범죄에 대해서 미수냐 예비 음모냐 처벌하냐 안 하냐 따지는 것이고, 지금 반목자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된다는 범죄는 이 범죄를 알고도 신고 안 해야 불고지죄가 된다. 여기서는 이 범죄들이 미수냐 예비 음모냐는 따질 필요 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고지죄를 미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개념상? 나는 간첩을 알게 되면 신고를 안 해야지. 이게 예비 음모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범죄의 특성상 미수 예비 음모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생각만 해보면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형법에서 그렇잖아요. 예비 음모라는 게 어때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거를 처벌하려면 뭔가 딱 징표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 범죄는 어때요? 아, 나 어떤 경우 생기면 무고 날조해야지? 이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비 음모라는 죄를 씌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미수 자체도 씌우기가 힘든 거예요. 얘네들은. 됐어요? 자, 어쨌든 됐고. 아, 이럴 때 보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형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든다니까. 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들이 이런 걸 막 헷갈려해. 아휴, 경찰학이나 잘해야지. 자, 그리고 찬양고문죄는 체장기한 50일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까 위헌 판결 받았다 그랬죠? 설명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불고지죄는 친족 관계에 있으면 형을 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 뒷부분은 맞습니다. 예, 아까 필요적 감면 불고지죄. 오케이. 재질이 약하잖아요. 친족이니까 신고하기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간첩죄는 기밀죄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공지의 사실은 이미 공개된 사실은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오케이. 만약에 뭐 1급 비밀이다라고 뭡니까? 분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밀로 분류가 되어 있어도 이미 오픈이 돼버렸으면 이거는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런 거 누설했다고 비밀 누설죄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져갔다고 뭐 비밀 뭐 수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이미 뭐 인터넷 쳐도 나오는 건데. 자, 됐고. 검사는 모든 국가보안처 쭉 해서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모든이 들어가니까 잘 보세요. 또 틀렸다. 이거 아닙니다. 어떤 범죄든 간에 국가보안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뭐다? 양형 조건, 뭐 나이, 그리고 초범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양형 조건이 뭔지 알죠? 예, 이런 거 참작해가지고 공소 제기 보류할 수 있다. 오케이. 보류하게 되면 몇 년이다? 2년. 오케이. 자, 자수했네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예, 됐고. 참고인 2회 이상. 아까 했었죠? 맞는 내용. 그리고 자수하거나 쪽에서 고발 방해했다. 이거는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한다? 한다. 필요적 감면. 됐죠? 자수, 고발, 방해, 불자, 방. 오케이. 됐습니까? 이건 뭐 쭉쭉 나가야 돼. 자격증제 이거 뭐 또 계속 중복돼. 자, 됐고. 자, 여기 나오네요. 반국가단체 1869 정부를 참칭하나 국가를 별난할 목적으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됐습니까? 근데 틀렸죠? 그래서 뭐가 틀렸다? 뒤에 들어와야 되죠? 지휘 통솔 체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특수직무제 유일하게 벌금형이 있던 거 아까 뭐라고요? 불고지죄. 얼마? 200만 원 이하. 오케이. 자, 그리고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그렇죠? 함부로 단체로 교주가 정부를 사칭하는 것으로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아, 이거 왠지 국가기관인 것 같아. 요 정도로 착각할 정도면 뭐다? 이거는 참칭한 거다. 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됐죠? 별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국가 별난이란 별난까지 해야 일단 반국가단체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별난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전복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 자체가 아예 파괴돼서 아예 엎어야 된다. 그래야 별난이다. 그 정도 돼야 니네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어떤 목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 됐죠? 이것도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형법에 보면 형법에 내란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법 배우시죠? 내란죄. 거기에 보면 국헌문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헌을 문란해야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오케이. 그럼 이거 형법에서 말하는 국헌문란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보안법에서 이제 말하는 국가별난 어때요? 말이 좀 다르잖아요. 차이가 뭐냐?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냐?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다? 형법상에 있는 게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왜? 형법에 어때요? 형법에 있는 죄명이 국가보안법에 있는 죄명보다 훨씬 많죠. 형법에 보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법이 더 넓은 의미다.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국가보안법. 왜냐? 상식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어때요? 특별한 법이죠. 특별한 법이니까 더 세게 처벌한다 그랬죠. 그럼 어때요? 더 세게 처벌하는데 범위를 넓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더 엄격해야 되겠습니까? 더 엄격해야죠. 함부로 뭡니까? 야, 니네 다 반국가단체야. 함부로 너 국가별난이야. 웬만한 거 다 국가별난이야. 다 처벌해, 다 세게 처벌하면 어때요?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엄청나게 침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국가보안법은 워낙에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뭐다? 구성 요건이 어때요? 범위가 넓어야 된다.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나 간첩죄 씌우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개념이 당연히 형법보다 더 뭐다? 넓다, 더 좁고 구체적이다? 좁고 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일반인들 다 간첩으로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뭐예요?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새끼 간첩이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논리가 있는 겁니다. 막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외우기 쉽게 형법이 훨씬 더 범죄 수도 많고 하니까 더 넓다. 이 정도로 잡으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국헌 문란이 국가 별난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는 자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제3조. 제3조가 이겁니다. 이거. 반국가단체 구성체, 가입체, 가입권유체 가장 기본적인 범죄 유형으로 기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데 아닙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지금 반국가단체 구성원이에요. 구성원이 어때요? 또 다른 반국가단체를 만들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또 구성원이 내가 지금 반국가단체 구성원인데 다른 사람 보고 가입 권유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됐습니까? 또 내가 또 다른 반국가단체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반국가단체 구성제, 가입제, 가입권유제는 행위 주체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간첩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주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주체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3조 주체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구성죄 그리고 가입죄 예비음모 처벌한다. 이거 끊어주셔야 돼요. 이거 이제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하죠. 너무 헷갈려요. 자, 읽어보세요. 구성죄, 가입죄, 가입 권유죄는 미수범 처벌해야 하네요. 일단 미수범은 처벌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얘네 다 뭐예요? 미수는 다 처벌한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미수도 처벌하지만 뭐도 처벌한다?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고요. 근데 가입 권유죄는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구성 가입 가입 권유죄 미수범 처벌하고 구성죄 가입죄는 예비 음모 처벌한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 만약에 자 집중. 여기에 만약에 예비 음모 처벌한다. 여기에 뭐다? 가입 권유죄가 들어가면 OX, X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끊어 읽기. 오케이?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가입 권유죄가 들어가면 X가 됩니다. 구성죄하고 가입죄만 예비 음모 처벌하고 얘네들은 미수까지는 다 처벌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기출천재 할 때 제가 다 가르쳐 드려요. 기출천재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이제 맨날 또 물어보죠. 예, 단순 국어입니다. 단순 국어. 자, 기지개 한번 피세요. 예, 기지개. 자, 그리고 1876 구성죄와 가입죄는 아까 방금에 똑같은 거예요. 구성죄, 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아닙니다. 구성하고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야 구성죄가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구성하면 기수가 됩니다. 가입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적인 계속 필요 없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3조는 실제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을 하는 사를. 자, 수계는요.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물론 중요한 역할이죠. 제일 중요한 주동자가 뭐다? 수계입니다. 예, 그래서 설명이 틀렸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예, 간부급을 말합니다. 간부급. 예, 수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1877 됐습니까? 1877 보시면 거기 설명이 나있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예, 이런 사람들은 간부급을 말합니다. 간부급. 오케이. 수계는 말 그대로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우두머리. 됐나요? 자, 그래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지정이 맞는데 여기는 지금 설명이 지금 우두머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앞에가.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을 한 자는 그렇죠? 예, 간부급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고 수계는 사형 무기 맞아요. 오케이. 근데 설명이 잘못됐다. 됐죠? 그리고 1878 잠입탈출제. 잠입탈출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쭉 해가지고 기본 질서를 알면서 일단 오늘 국가부 한번 끝냅시다. 정을 알면서 국가부 쭉 해서 잠입하거나 탈출하는 것을 성립한다. 오케이. 별거 아닙니다. 잠입탈출제. 근데 하나 더. 자, 이걸 좀 알아셔야 돼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왜 그래?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이것도 한번 냈더니 학생들이 엄청 또 신경을 쓰더라고. 이 별 뜻이 아니고요. 적을 이롭게 하는 걸 알면서 이 뜻이에요. 알면서 사정을 알면서 진짜 오케이? 별 뜻 아닙니다. 예. 자, 어쨌든 요 문장, 요게 법조문에 있는 말이에요. 제6조 잠입탈출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런 문장이 들어간 거 알면서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요거 뭡니까? 금잠찬회 금품 수수죄, 잠입 탈출죄, 찬양 고무죄, 회합 통신죄 요 네 가지 범죄에는 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면서 요 알기만 하면 범죄가 되는 애들이 얘네들이. 오케이. 참고로 잠입 탈출죄는 특수 잠입 탈출죄가 있어요. 여기서 특수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특수는 뭐예요? 목적 수행을 협의하려고 또는 지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잠입 탈출했을 때 특수 잠입 탈출죄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특수는 뭐예요?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 또 특수는 목적상 특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우리 또 목자 이특직 할 때 이특하고 이특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주체에 제한이 없어요. 일반인이든 간첩이든 그런 목적으로 잠입 탈출을 하면 어떻다? 이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뭐다? 신분이 특별한 신분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불고지죄 아까 했죠? 200만 원이야. 예.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 예, 틀렸습니다. 그리고 불고지죄 대상 범죄 어떤 범죄를 신고안 해야 불고지죄가 된다고요? 반목자 요 세 개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범인에게 금품, 재산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정범에 종속되어 형법과는 달리 별도의 범죄를 규정하여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범죄를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 야 살인하러 갈 때 차비하라고 돈 줬어요. 이건 뭐예요? 살인죄의 정범입니까? 종범입니까? 종범이죠. 살인을 저지른 놈이 정범이지요. 종범들은 뭡니까? 정범보다 약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종범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편의 제공한 애들, 그렇죠? 불고지죄 이런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을 뭐다? 실제로 별도의 범죄명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종범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해 버립니다. 그만큼 뭐다? 세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죠. 오케이. 그래서 정범에 대한 규정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범을 확장시켰다. 오케이. 원래 형법으로 치면 이런 애들은 종범으로 불릴 텐데 별도의 범죄가 있어 없어요? 없죠. 무슨 범죄의 종범으로 처벌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별도의 범죄를 규정했다. 별도의 범죄를 규정하여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됐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별도의 범죄를 정해가지고 정범으로 처벌한다. 맞죠? 찬양 고무죄 이런 애들. 자, 그리고 예비 음모 미수죄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때요? 예비 음모가 적용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미수 예비 음모 다 적용이 안 되는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특히 됐네요. 목적 수행죄 틀렸네요. 목적 수행죄는 여기 있는 애들이니까 예비 음모까지 다 처벌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일부 죄가 적용되지 않는 애들은 뭐예요? 불특무. 얘네들은 그렇죠. 미수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빼고 또 이상한 애들 얘네들 뭐 예를 들어 금품수수죄라든지 뭐 또 뭐 있을까요? 회합통신죄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예요? 미수까지만 처벌하더라. 일단 원칙은 다 처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불기소 처분 시에도 압수물 함부하지 않고 폐기 또는 국고 기소를 명할 수 있다. 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빡셉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불고지죄, 특수진무기죄, 무고날죄는 불특무. 얘네들은 예비혼모 처벌 규정이 없다. 맞습니다. 미수 처벌 규정도 없다. 자, 여기 또 1886 틀렸네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 아니죠? 불특무. 얘네들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딱 세 가지. 네, 그래서 모든 해서 X. 행위주체 제한이 있는 것. 자, 자진지원죄 누구만 가능합니까? 일반인만 가능합니다. 간첩은 안 돼요. 이것도 제한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목적수행죄, 그렇죠? 간첩만 가능합니다.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남용 무고죄. 이것도 뭐예요? 제한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간첩이든 일반인이든 뭐 누구나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뭐 두 문자로 하면 목자 이특직이라는데 특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특수 직무유기죄예요. 근데 이런 거 두 문자 외웠다 하더라도 두 문자로 날리지 마시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실수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적단체는 뭐였습니까? 이해할 때.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 유포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진지원죄.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주체된 아니죠.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 얘네 빼고 모든 사람. 얘네 빼고 또 모든 사람이라는 게 또 학생 중에 모든 사람에 꽂혀가지고 그럼 이건 제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얘네를 빼잖아. 제외한 다음에 제외하니까 뭐예요? 제한이 있는 거죠. 얘네 빼고 모든 사람이라고. 오케이. 국어. 자, 그리고 반 쭉에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해야 자진지원죄가 됩니다. 이런 목적이 없으면 단순한 살인죄가 되겠죠. 오케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자, 그리고 반국가단체 목적수행과 관련 있어야만 성립한다. 금품수수죄는요. 목적수행과 관련 없어야 됩니다. 금품수수는 내가 간첩한테 돈을 받는다. 이걸 받으면 뭐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즉 우리나라에게는 안 좋은 짓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받으면 됩니다.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목적 수행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걸 받아가지고 생활에 뭐 도움을 주겠다라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를 받았냐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형이 더 세겠지만 어쨌든 간에 죄가 성립하는 데는 이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요 정도 여기 나와 있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 정도 알면서 하면 받으면 이거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의도나 목적까지는 필요가 없다. 됐죠? 자유민주적 기본 알면서 받으면 쭉 해서. 그러니까 대신에 내가 받아서 지금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금품수수죄는 뭐예요? 받는 사람 처벌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근데 누구여야 한다? 간첩이에요. 여기죠. 반국가단체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받아야 돼요. 일반인한테 내가 돈을 받았어요. 이거는 금품수수죄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준 사람이 간첩이라며. 준 사람이. 그럼 준 사람은 무슨 죄가 될까요? 편의 제공죄가 될 수 있겠죠. 주는 거니까 제공. 됐습니까? 받은 사람은 뭐다? 금품수수죄. 오케이? 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특수잠입탈출죄는 아까 했었죠? 자, 요거 틀렸습니다. 특수잠입탈출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요거는 필요 없고요. 특수잠입탈출죄는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령을 받기 위해서라는 요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알면서 이거는 특수잠입탈출죄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냥 단순 잠입탈출죄는 이거 알면서만 하면 단순 잠입탈출죄는 성립이 되는데 특수 잠입탈출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 수행을 협의하려고 지령을 받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들어가야 특수 잠입탈출죄가 돼요. 오케이? 이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체는 대신에 아무런 제한이 없죠. 간첩이든 일반인이든 그런 목적으로 탈출하거나 잠입하면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보안법 저기 회합통신죄 쭉 해서 직접 사면 이런 걸 말한다. 예, 맞고요. 직접이든 제3자를 통하든 예, 어떤 뭐 이런 연락을 주고받았다. 근데 단순한 안부 인사 이거는 회합통신죄가 아니고요.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요런 우리 국가 존립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렇죠?
자, 그리고 형사정책을 견지해서 검사가 쭉 해서 예, 공소유예가 아니라 공소보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다 기출 지문입니다. 공소보류 받은 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여기 있죠.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 요거를 지켜야 돼. 요거를 위반하면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예,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공소 제기 없이 1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됐죠? 외웠겠다. 그렇죠? 그리고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 재소추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가 된다라면. 오케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실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아니죠? 우리 국가보안법은 아까 고의범만 처벌한다 그랬습니다.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고의범만 처벌한다. 그리고 자진지원죄는 쭉 해서 구성원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자진지원죄는 이런 사람 빼고 모든 사람입니다. 오케이. X. 특수잠입탈취죄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특수잠입탈취죄는 특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때 특수는 아까 목적에 대한 특수라고 했습니다. 자, 됐고. 그리고 편의 제공죄나 찬양 고무죄 쭉 종범에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아까 별도의 범죄 구성한다 했죠? 자, 그리고 국가보안법 요거는 맞네요. 쭉 해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 예, 금고 이상. 우리 경찰에게서는 항상 뭐다? 금고 이상. 그리고 여기는 더 세게 처벌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그렇죠. 최고형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됐나요? 근데 아까 찬양 고무죄는 요거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됐나요? 5년 그리고 최고형 사형까지 가능하다. 자, 그리고 구속기간 연장 2차에 하나요? 연장할 수 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수행죄에 대하여 검사에게. 자, 목적수행죄니까 어때요? 요 구속기간 연장하는 대상 범죄 맞죠? 오케이. 그리고 검사에게 신청할 누가?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서 연장하는 거네요. 사법경찰관은 2차가 아니라 1차죠. 주어를 잘 봐야 돼. 또 검사일 테니까 검사니까 2차. 이게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거 연장을. 예, 사법경찰관은 1차까지만 가능하다. 됐죠? 그리고 1903번. 예. 상금을 지급합니다. 예, 상금 지급합니다. 상금. 상금이 있고 보로금이 있죠. 상금하고 보로금이 뭡니까? 간첩 잡으면 상금이 있고요. 근데 간첩을 잡았는데 그 간첩이 갖고 있는 돈이 엄청 많았어요. 압수하겠죠. 그 압수물에 대한 어떤 돈을 주는 게 보로금이. 보상으로. 도로 돌려주겠다. 오케이. 야, 얼마나 아까울 거 아닙니까? 자기가 쓱 할 수도 있는데 상금은 상금이고 보로금은 뭐다? 간첩이 갖고 있던 돈. 됐나요? 또는 간첩이 나한테 돈을 줬어. 그래서 내가 신고했습니다. 이거 간첩한테 받은 돈인데요. 어때요? 근데 그 돈 국가에 갖다 주기엔 너무 아깝죠? 그걸 도로 돌려받습니다. 최대 몇 분의 몇? 2분의 1. 상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보로금도 받습니다. 예, 그만큼 공로가 있어야 주겠죠. 그래서 상금하고 보로금. 예, 도로 돌려받는, 보상으로 도로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쭉 해서 여기 있죠? 지령을 금품을 취득하여 수하기 하나. 방금 말했잖아요. 그렇죠? 간첩한테 내가 돈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예, 국가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 돈의 몇?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간첩들이 이런 걸 제공한 때도 또한 같다. 예. 보로금 청구 및 쭉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맞고요. 웬만하면 우리 경찰에서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상금과 보로금 지급에 관한 쭉 해서 예, 국가보안 유공자 심사위원을 둔다. 예, 요 심사위원회에서 요런 거를 심사를 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오케이. 이건 뭐 특별한 거 아니고 법무부 장관 소속이다.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18년도에. 그래서 깜짝 놀랐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깜짝 놀라는 문제 나왔을 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냥 죽어라 하는 문제 냈구나. 그러니까 그 문제는 풀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고 뭐다? 그냥 상식선에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느낌으로. 거기서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죽습니다. 특수직무유기죄 범한자가 본범과 친족관계다. 면제할 수 있다. 아까 그렇죠? 임의적 감면 단특. 죄를 범하고 보수를 받았다.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다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오케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징한다. 자, 여기까지 하면 국가보안법 끝났습니다.